수원 메가스터디 김기주 원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앉아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고, 아마 우리 재원생들 말고 오늘 재수 설명회 처음으로 발걸음을 하신 외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수능 성적표는 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또 어제 정시 최종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결과가 안 좋으시니까 오늘 이 재수 설명회라는 이런 장소에 오셨을 것 같고, 혹은 또 어떤 부모님들은 예비번호나 어떤 그런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보험으로 그냥 이렇게 상당히 하향 지원을 했던 그런 어떤 학교의 합격 통지를 받아서 내가 이 학교를 그냥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재수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정말 불안하고 어떤 그런 걱정스러운 심정, 이런 상태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다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아마 설명회를 듣고 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재수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대학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판단, 명료한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수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다른 말씀까지 이렇게 추가로 드리겠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의 재수는 무엇보다 유리한 점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새로운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수에 진입하는 학생들도 물론 코로나 세대입니다만, 지금 고3 학생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력이 아주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학년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수생들이, 물론 우리 재수생들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진입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재학생들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어떤 그런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회는 2부로 진행할 거고요. 제가 간단히 할 겁니다. 재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 30분만 얘기할 건데, 이 2부에서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 소장님이 올해 이제 입시 전형하고 이제 준비해야 될 점, 재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자료집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제가 하는 건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 남 소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다. 수치라든가 사례 이런 것들은 뒤에서 발표가 될 거고, 요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강연 제목이 재수의 가치와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재수는 대단히 가치가 있습니다. 할 만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해가 갈수록 재수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 응시생 대비 재학생 대비 재수생들이 한 10%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드러나고 있냐면 거의 2배, 더블이 되고 있습니다. 20%에 육박합니다. 이게 20%에 육박한다는 건 뭐냐면은 재수의 결과가 분명하게 좋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다지 큰 어떤 그런 리스크 없이 재수에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수에 뛰어드는 거죠. 이 가치를 입증하는 게 그런 통계 수치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응시생이 10%에서 20%로 재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수가 가치 있는 이런 걸 성공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자료집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볼펜을 나눠드렸으니까 좀 필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재수생들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의 재수는 아마 제가 이 일을 몇십 년 동안 해옵니다만 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그동안에 거쳐왔던 입시 제도 어떤 건 해보다도 재수생들에게 굉장히 상황이 유리합니다. 재수에 유리한 입시 환경 때문에 어떤 재수는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잖아요. 수험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 그런데 대학 정원은 거의 줄지 않았어.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려는 애들은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니까 대학 들어가기가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론 재학생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요인입니다만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현재요, 이 수험생 감소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을 했냐면요,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의 정원이요, 우리나라 수능 응시생 숫자하고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1이야. 1대1. 그러니까 뭐 그냥 원하면은 아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험생 우리나라,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3 졸업생들이 60만 명, 70만 명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고3 졸업생이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3분의 2 이하로 떨어졌어. 옛날 한 10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예요. 그런 면에서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써드릴게요. 정원대 수능 응시생 비율이 1대1 정도 되는, 거의 이런 단계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거는 아주 그 재수에 굉장히 유리한 점인데, 정시 확대. 정시 확대와 정시의 경쟁률 하락.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재수생들은 수시에서 새롭게 그 생활기록부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재수생들은 전부 다 수시에서 수능 조건 확보라든가 혹은 정시에서의 수능 전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능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를 노리고 주로 이제 재수생들, 물론 수시에서도 조건을 확보하면은 그 수시에 어떤 그런 수능 조건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정시를 목표로 공부하게 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시 모집 정원이 주요 대학 기준으로 한 20%, 뭐 20몇 프로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그 조국 사태 이후로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정시의 모집 인원을 대학 정원의 40%까지, 그리고 그 40%뿐만 아니라 이게 수시에서 정원을 못 채워서 2월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학 정원의 반절 정도가 정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시를 중심으로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재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수시를 노리는 재학생들보다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단지 이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15개 대학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괜찮은 대학을, 아마 뭐 지금 오신 분들 정도면 다 알 것 같은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인서울이라는 게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슨 대학 하면은 뭐 알아주는 이제 그 대표적인 대학들이죠. 스카이, 서성, 한이, 중경, 외시, 동런, 홍숙. 제가 뭘 썼는지는 다 아시죠? 예, 대학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학 다닌다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알아주는 이런 대학들인데, 이 인서울 대학들 기준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얘가 20%가 채 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40%까지 확대되었고, 그리고 우리 재수생들은 당연히
당연히 우리 지금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재수의 목표를 세울 때는 여기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너희들 설마 저 무슨 뭐 그냥 지방에 있는 뭐 천안권의 대학이라든가 저 전라도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그런 걸 목표로 재수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거. 그리고 목소리가 튀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을 뿐더러 수험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학 개학에 아주 그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어떤 생각을 해주시고, 또 재수에 유리한 어떤 그런 현행 입시 환경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계 상위권에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몇 년 전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든 어떤 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전부 의대로 돌아오면서 의대생들의 그런 선발 인원이 이건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늘어났고, 그리고 작년부터 약대도 늘어났죠. 재작년부터 약대 정원이 약대도 약학전문대학원에서 전부 학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요즘은 또 저 설명회 잘해주면도 좀 이따 우리 남 사장님이 저 뒤에 와 계시는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계약학과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학과를 졸업하면은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그냥 그 과 학생들을 전체를 다 뽑아주는 이런 계약학과를 명문대 중심으로 많이 그 자연계에서 신설을 해놓았거든요. 뭐 IT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아주 주요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계약학과를 많이 신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연계에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 대학이 학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계약학과 플러스 약대, 증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재수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뭐 이런 어떤 입시 환경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플러스 계속 얘기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차 지원 확대. 이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자연계, 인문계의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성적표 받고 난 다음에요, 내 진로라든가 성적에 맞춰가지고 다른 데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계열, 상경계열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꼭 자연계만이 아니라 내가 점수에 맞춰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옛날보다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입시에서 유리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된다. 재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교차 지원 확대. 플러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재수에 유리한 어떤 그런 현행 입시의 환경이 어떤 것들인가.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다. 정시가 확대되고 있고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 자연계 상위권의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 교차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EBS 연계. 아마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다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EBS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을 텐데, 이게 고3 때는 수시 대비라든가 어수선해가지고 진짜 EBS 교재를 정독하기는 조금 힘들죠. 근데 그 EBS 연계라는 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재수생들에게 있어서 이건 아주 크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 아니, 이거 말할 필요가 없지. 컨텐츠가 정해져 있잖아. 그 공부하는 교재에서 지문이라든가 문제가 나온다고요. 물론 옛날에는 70% 연계까지 올라가서 굉장했었지만 지금은 약간 비중이 떨어졌어. 50%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한 번 보았던 지문과 한 번 보았던 어떤 그런 문제 유형이 시험장에 가서 출제가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거 큰 차이죠. 이게 공부할 내용이 컨텐츠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성적 올리기가 쉬운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EBS 연계가 없을 때에는
뭐 그냥 교과서 가지고 아주 폭넓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생들의 결과가 그렇게 성적을 많이 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결과가 나타나. 왜?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연계율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애들 이렇게 그 자습할 때 제가 순찰을 가끔 합니다만 졸고 있는 녀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수능 완성,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수능 특강, 거기에 나오는 지문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네가 마주칠 지문이야. 수능 시험에 나올 지문이라고. 잠이 오냐? 그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잠이 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EBS 연계 때문에 고3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던 이 EBS에 집중했던 그런 그 공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EBS 연계 비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능 문제의 유형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수능 세대가 있으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그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수능 세대에도 있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회 때 조사해 보면 그렇던데 이 수능 문제라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은 EBS 연계를 시키지 않고요. 그냥 수능 문제를 내면 정말 이거는 초기에 옛날에 수능 초기가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옛날에 학력고사라든가 이런 때하고 비교하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이 이제는 할 만한 게 뭐냐 하면은 또 수능 문제를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문제를 발굴할 어떤 그런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낸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그대로 출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문제 은행식이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낸 문제를 조금 각도로 돌려서 또 출제하고 또 출제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애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수능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재가 뭐냐면은 기출문제야.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기존의 수능 문제, 기존의 평가원 시험 문제, 이게 바로 올해 수능에 나올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문제의 패턴이 거의 굳어져 있고 유사한 문제들이 돌고 도는 겁니다.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고3 때보다도 재수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공략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런 면에서 재수에 유리한 입시 환경이 재수의 가치를 더해준다. 두 번째, 재수는 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입시 환경이 유리할 뿐더러 이런 어떤 조건 때문에 1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만 그냥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수는 왜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하게 재수하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세대가 재수할 때는 재수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은 대학의 레벨과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대학 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재수하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 재수하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 이거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과 같은 어떤 그런 시험 체제가 아닐 경우에 재수생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지금은 뭐 재수하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 평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은 조금 더 그 비율이 높지만은 자, 모든 재수학원들은요 90% 이상의 재원생이 성적을 다 올려. 90% 이상. 90%라는 건 수학적으로 절대 닿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나태하면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재수 생활을 하면은 대부분의 학원들이,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95% 정도의 재원생이 성적을 다 올립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올리느냐? 평균적으로 6등급을 올립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다. 이거는 전혀 거짓말이 없는 그냥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데이터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특별히 우리 학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학원은 조금 더 높습니다만 재수하면 90% 이상.
성적을 올린다. 6등급 이상 성적을 올린다. 이렇게 재수하면 성적이 오르니까 이게 그냥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 그 재원생들은 제가 정신교육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은 재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무슨 강남 대성이라든가 서초메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여기서 우리 스님들한테 배워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어. 이선재라고 오래전에 공부했던 학생입니다만 서울 시립대를 떨어졌는데 시립대 떨어지고 우리 학원에 와서 1년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무슨 서울대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야. 퍼펙트 만점을 맞았어. 원점수를. 이런 학생들도 있고 뭐 한동수라고 23등급을 올린 학생도 있고 이 그 재수하면 성적을 올리는데 매해 10등급 이상 성적을 올리는 애들이 다수가 나옵니다. 뭐 특정한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수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재수는 뭐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90% 이상의 성적이 오르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학원 생활만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고 내가 염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들은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학부모라든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저도 뭐 자식이 있으니까 학부모라든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1번이나 2번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재원생들은 내가 정신교육하면서 이 얘기를 강조를 했었으니까 마음에 새겨주기 바라고 재수의 가장 큰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시 환경이 유리하고 성적도 올릴 수 있지만은 재수는 할 만한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신적 성숙의 계기. 요즘 애들은 요즘 수험생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라서 한계 상황을 거의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이라든가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으면서 살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인간은요 편하고 즐거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교육적으로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절대로 애들에게 쾌락을 주지 말고 애들과 함께 힘든 일에 도전하고 힘든 운동이라도 하고 제가 이런 어떤 부탁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 하나 말씀드려 볼까? 이시영 박사라고요. 요즘은 다른 이제 그 정신적 어떤 그런 그 힐링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그 캠프를 운영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삼성병원의 정신과 과장을 하셨던 의학 박사입니다. 이 이시영 박사가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과 관련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 이시영 박사가 내가 오래전에 읽고 참 인상적이었던 내용입니다. 이시영 박사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좋은 의사로 성장하고 이러는 동안에 좋은 책도 많이 읽었고 좋은 선생님도 많이 만났고 좋은 배움도 많이 받았고 뭐 여러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양분이 된 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놀랍게도요 좋은 친구라든가 좋은 책이라든가 좋은 교재라든가 좋은 학교의 학습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시영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내 인생의 원초적인 힘이 되었던 거, 원동력이 되었던 건 내가 어렸을 때 세상에 하는 일마다 깨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방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가지고 하고 한숨을 내쉬던 아버지의 한숨 소리였다.
내가 그 아버지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뭔가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뭔가 그냥 그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노력했고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어떤 걱정이 오늘의 나를 만든 가장 큰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쾌락을 주지 말고 즐거움을 주지 말고 용돈 많이 주지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든 일에 도전하게 하고 걱정을 하게 만들고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이시영 박사님이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도 어떻게 힘든 과정을, 아이들이 뭔가 그 힘들다라고 느끼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우리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재수라는 건 요즘 그 한계 상황,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기가 힘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적으로 한번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원하는 대학에 가가지고 아주 미팅하고 즐겁게 돌아다니고 멋진 옷도 하나 사 입고 막 재미있는 교육 세울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새벽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곧 여름 되면, 요즘은 등원 시간이 9시입니다만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8시까지 오려면 버스 7시에 타야 되고, 그러려면 아침에 6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에 14시간씩 학원에 있어야 돼. 의자에 앉아가지고 재미없는 책, 재미없는 공부 이거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내 친구들은 맨날 그냥 뭐 멋진 이성하고 데이트하고 활발하게 신촌으로, 홍대로, 어디로, 뭐 강남역으로 어디로 놀러 다니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반성,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요 정말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걸 믿거든요. 인간은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어떤 계기가 재수에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저희가 겪다 보면은 조금 더, 이거는 입시의 결과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정신교육 시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 정신적으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것과 상관없이 수능 성적표를 어떤 레벨로 성적표를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뭔가 한 일에 몰두시키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재수 생활을 통해서 노력하고 이랬다면은 그 노력의 과정이 일생 동안 저는 중요한 자양분,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재수할 때 이런 걸 견뎠었는데, 하루에 그 지겨운 수업 들으면서 재미없는 수업 듣고 재미없는 책들 들여다보면서 14시간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버텼는데,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어준다는 것. 큰 요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입시에 유리한 환경, 재수하면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상 재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말만 더 말씀드리고 입으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가슴에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 거예요.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 학생들은 재수에 성공하려면 먼저,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재수생들, 우리 그 재원생들 교육시키면서 아주 정말 뼈에 저리도록 제가 강조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제가 그 강연 나왔던 요지가 그거고, 재수에 성공하려면 학원을 쳐다보면 안 되고 선생님을 쳐다보면 안 되고 교재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뭘 쳐다봐야 되냐? 나를 봐야 돼. 나 자신을.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 재수학원에 와 있는 이유가 좋은 교재를 보지 못해서,
비싼 과외를 받지 못해서 능력 있게 뒷받침해주는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내가 나태해서라고. 내가 게으르게 살았어. 내가 쾌락에 빠져서. 내가 게임만 해서. 내가 공원에 가서 담배 피우면서 친구들하고 수다 떠느라고. 친구들하고 쇼핑 다니느라고. 맨날 뭐해 그냥 무슨 야동 보느라고 뭐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나를 쳐다봐야 돼.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 학원에 무슨 시설이 어떻고 선생님 강의가 어떻고 이따위 얘기해봐야 절대 성적 안 올라. 내가 변해야지. 내가.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결의. 반성과 결심이 필요하다.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 재수생들이 그 전형으로서는 4월 6, 7층 공간에요. 우리 재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주는, 내가 주는 경구들을 재수생들이 늘 다니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경구들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그 경구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 그 경구들 중에 학생들이 늘 보는 경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 탓하고 학원 탓하고 교재 탓하고 뭐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어.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활 방식, 자기의 인생관, 자기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험 전쟁에서 패배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 자신에 대한 자각, 이것이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 먼저 재수에 성공하려면 이것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부모님들이 특히 명심해 주시고요.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가 동반되는 학습 환경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썼는데 규제가 동반되는 학습 환경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학원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같은 학원을 다녀야 돼. 학원을 안 다니면 공부가 안 돼. 성적이 안 올라. 이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요, 어떤 굳은 결심, 굳은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고 나면은 그 결심, 그 의지를 지속해 나가기가 참 쉬운 존재가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 나도 이 원장 선생님 같은,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원장 선생님 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어떤 때는 유혹에 끌리고 결심했던 걸 못하게 되고 이러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 어린애들이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강력한 규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적 올리는 게 쉽지 않아. 틀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 틀 속에서. 이것도 팩트가 보여줘. 혼자서 도서관 다니면서 혼자서 공부한 애들과 재수학원에서 공부한 애들의 전체적인 성적 어떤 그런 나중에 결과로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 혼자서 그냥 집에 있거나 혼자서 도서관 다니는 애들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공부만 안 하고 대충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강제로 누가 이렇게 시키거나 강제로 문제 풀거나 강제로 점검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옆에 애들이 막 눈에 불 켜고 공부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우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런 어떤 자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과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의 성적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 제가 이거를요, 우리 재수생들에게 정신교육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제가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학원에 다녀야 된다. 우리 학원 같은데 꼭 와라 라고 이렇게 마케팅하는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재수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규제가 있는 재수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 물론 아주 극히 일부 한 1% 내지 2%의 자기 통제 능력이 있는 학생은
학원에 안 다녀도 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다 대학에 가 있어. 그런 애들은 고3 때도 자기 통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가 있다고. 그러니까 규제가 동반이 돼야 된다. 이거를 제가 우리 아이들 다 얘기해 줬는데 분명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주 명료한 예입니다. 이거 잘 새겨주세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진짜 독한 녀석이고 자기 결의가 강한 녀석입니다. 이름이 장태진이에요. 얘를 한번 보세요. 얘가 고3 때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4, 2, 5, 5, 6. 이게 뭐 한심하지.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하고 비슷하지. 너희들하고 좀 비슷하지. 이보다는 좀 나아. 이 고3 때 수능 성적표가 4, 2, 5, 5, 6이야. 얘가요,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 집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학원에 다닐 여건이 안 되었어. 그래가지고 혼자 재수하면서 학원을 안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독학을 했다고. 재수해가지고 독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재수해서 3, 2, 4, 6, 4. 큰 차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혼자 공부한다는 거의 위험성을 얘기해줘. 이 녀석은 정신력이 상당히 강한 녀석이야. 나중에 성적 변화를 보면 그게 나타난다고. 자기 집중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애인데도 혼자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재수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떤 돈을 가지고서라도 저 1년만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1년만 더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때려치고 딴 일을 하겠습니다. 삼수했습니다.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했어요.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이 성적표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틀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자기 혼자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면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2~3시간도 하기 힘든 거야. 자기 혼자 다 태우게 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재수생활을 할 때는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1%에 드는 학생이다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 없으면 반드시 어떤 규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 독학반도 마찬가지야. 독재반도 느슨하게 관리하는 독재반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대충 아무 때나 가고 싶은 때 가고 내가 다니고 싶은 어떤 그런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냥 대충 뭐 가다가 아무 때나 학원에서 나올 수 있어. 안 돼. 그런 독재해가지고. 바로 독학 재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종합반 시스템과 독학 재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8시까지, 지금은 겨울에는 9시까지지만 9시까지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을 담임들에게 전부 체크받아야 됩니다. 뭘 공부했고, 뭔 교재를 오늘 뭘 공부했고, 무슨 수업을 했고, 뭔 인강을 들었고 이런 거 전부 체크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수시로 상담하면서 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딴 애들이 공부하는 걸 봐야 돼. 옆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눈에 불 켜고 공부하고 있는 거 봐야만 야, 내 경쟁자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혼자 그냥 생각날 때 가방 들고 도서관 갔다가 그냥 도서관 가기 싫으면 집에서 책상에서 그냥 좀 이렇게 흐는 듯 하다가 또 졸고 또 그러다가 뭐 그냥 핸드폰 좀 보고 또 그러다가 컴퓨터 좀 보고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우리 재수생들은 독학 재수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침에 등원하면은 핸드폰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 집에 갈 때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핸드폰은 잡지도 못해 손에. 그렇게 생활을 해야지. 핸드폰이 손에 있으면 이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딴 거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그걸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만이야. 큰 착각이야. 그 오만과 착각 때문에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대학을 못 가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그 습관을. 그런 의미에서 규제가 동반되는 학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전략적 학습 목표 설정과 꾸준한 실천. 설마 여기에서
나는 목표가 수능 만점이야, 전국 수석이야, 이런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수능 수석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두 명 수능 만점을 맞는 애들이 매해 나오는데, 그런 만점 맞는 애들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수능 만점 맞는 애들이요, 수능 시험장에 갈 때 아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공부 뭐든지 전부 다 해서 어떤 문제든지 다 나와. 아이 나는 뭐 어떤 문제에 상관없어. 그냥 모든 거 다 풀 수 있어. 모든 거 다 맞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수험장에 가는 그런 수능에 수석했던 만점 맞은 학생이 있을까요? 없어. 수능에서 수석하는 애도 만점 맞은 애도 불안감에 떨면서 내가 몇 점이나 나올까? 수학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어디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과탐에서 모르는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간다고. 모두가 똑같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 하면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수능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는 데까지 하고 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하는 건 뭐냐? 전략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하는 거야. 내가 최저 수능 조건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통과하는데 2등급 2개, 3등급 2개를 딴다. 뭘 해야 된다. 알았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학과목 스님이라든가 담임 스님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어느 학습의 몇십 프로를 어느 과목에 두고 언제까지는 무슨 공부를 하고 과탐 두 과목, 사탐 두 과목을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은 고3 때처럼 그냥 되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몇 등급을 맞아야 된다, 무엇을 몇 점을 맞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떤 공부를, 기출을 얼마나 풀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행을 해 나가면서 목표 달성을 해 나가야 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6평 9평을 보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내 자신을 확인을 해가면서 스님하고 상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재수생활이야. 고3하고 다른 점이죠. 되는 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걸 꾸준하게 실천해야 되고, 이거는 수시 정시가 다 관련이 되는 사안이고, 이런 전략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시켜 가야 됩니다. 6평 보고 난 다음에 9평 보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촘촘하게 짜놔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재수에 성공하려면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학습 환경을 규제를 많이 하는 학습 환경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자기에게 가능한 목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애들 정신교육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꾸준히, 너무 그냥 하룻밤 밤새면서 공부하고 다음날 쓰러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은 충분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대부분의 그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이 그랬듯이 재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024년 입시와 또 재수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 이런 내용들은 뒤에 우리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 최고의 입시 전문가가 제 뒤를 이어서 2부 강연을 해 주실 겁니다.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